클릭 감사합니다. 산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 59가지 각종 세금과 부가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현실화는 세금 폭탄의 현실화와 같은데요. 자, 강남 때리고 세금을 올리면 좌파 지지하는 역설과 집 팔게 해주세요. 종부세만 1억 원인데 매도가 막혀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시가 90% 인상 추진, 정부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현실화 추진, 세부담 가중화,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 묻지마 증세하고 있다. 1주택자도 세금 폭탄, 종부세 얼마나 늘길래, 정부 공시가 2030년까지 현실화, 내년부터 시세 반영률 단계적 인상, 재산세 종부세 부담 확대 불가피하다. 국회 논의 없이 자의적 증세 비판. 집값 그대로인데 보이스에 올라서 공시가발 세금 폭탄은 이연 소지가 있다. 공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금과 연관되어 있다. 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약 59가지, 60여 가지의 각종 부가금의 기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순하게 공시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부담이 되게 마련입니다. 전국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 3천조 원 육박하고 있다. 올해 국가 예산의 5.7배다. 자, 종부세 최대 3.2에서 6%로 껑충, 양도세는 70%까지. 자, 강남을 때리면 민주당 지지율 증가하는 역설. 세율 인상, 집값 뛰자, 올 종부세 1.9조에서 3조 원으로 껑충.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고 정치꾼 아닌 정치가 필요하다 있죠. 자, 정치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정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린 것을, 자, 토지는 또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로 오르게 됩니다. 자,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와 5년 내 2 내지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시세 6억 원 수준인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45만원에서 5년 뒤 73만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상승하게 되고, 자, 공시가 등으로 올린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에서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상당수 세금을 서울시, 각 시도, 시군구 포함해서요, 서울시 사업을 좌파단체 사업을 이탁하거나 행사 대행 방식으로 결국은 좌파를 먹여 살리게 되고 그 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게 되죠. 결국 인상 등 세금의 상당액은 좌파를 배불리게 되고 계속 집권하는 토양분이 되게 마련입니다. 한국은 점점 사회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율을 80%, 90%, 100% 등 세 가지로 제시했으나 현실화율은 90%로 유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원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도 81.2%, 2023년도 84.1%, 2024년도 87.1%, 2025년도 90%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가금 미만은 2023년도 1%, 2024년도 3%로 올려서 2030년 90%까지 인상할 예정이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시가와 시세의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종합부동산 세율까지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천문학적으로 세금이 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원 이하짜리도 0.5에서 0.6으로, 3,6억 원은 0.8%로, 6억에서 12억 원 1.2%로, 12억에서 50억 원 1.6%로 이렇게 종부세를 이 자체도 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도 올리고 공시가도 올리게 되면 이제 폭탄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게 되죠. 자, 공시가가 올라서 가진자 부자에게만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 것은 매우 착각입니다. 겉으로는 가진자를 때리는 것 같지만 그 부담액은 결국은 세입자,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올리는 이상으로 세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는 거고, 재산가이고 가진자인 가진자들은 세입자 월세를 올리게 되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또한 월세 인상분을 물가에 반영해서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 되는 거게 됩니다.
결국 인상세금과 부담액은 모두 다 서민과 없는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 공시가격은 자체로도 부담이 막중하지만 공시가격이 약 59가지, 60여 가지의 각종 부가금의 기준이 되고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 평가액에서 약 20가지고, 그 다음에 분담금의 4가지, 조세 8가지, 행정복적의 19가지, 복지가 8개가 됩니다. 자, 상세하게 살펴보기엔 좀 그렇고요. 자, 보상평가 경매 단가가 되고 국유지 매각 평가라든지 각종 모든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의 대부분에게 공시가가 적용이 되고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재건축 부담금, 농지 보정 부담금, 개발 제한 구역 부담금, 그다음에 또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농어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행정목적으로는 국유재산 대부의 사용료 산정이라든지 도로 점용 사용료라든지 각종 대부료, 재산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노령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급자, 또 취약후 학자금 대출, 또 장애연금 대상자 판정, 지역연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생계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근로장려금 판단기준, 신혼부부 전세입자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국가장학금 인정기준 등 그야말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90%로 끌어올리게 되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부분을 우리가 매우 의의 있게 우리가 지켜보고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평가와 공시가격에 따라서 부담금, 조세, 행정목적 복지 등의 양적, 질적 부담이나 수혜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 세금은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을 방구로 몰고 가게 됩니다. 작은 정부, 최소한의 간섭과 자율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는 것이 최상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 등 정부가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수준을 높인 방안을 내년부터 이게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주택자에도 연더블 보유세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22에서 136, 161, 190, 230, 359에서 이걸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세금이 아주 파격적으로 올라서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고 일반 1주택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과 연금 수령 여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을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이미 대폭으로 높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결정된 공시가 서울 강남 평균 공시가격은 10억 5천만 원이고 지난해 8억 4천만 원보다 무려 24.7%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65%가 급등한 것입니다. 자, 평균 공시가격 10억 수준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2017년도 161만 했던 것이 올해는 349만 원으로 161에서 349만 원으로 이렇게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제자리 걸음한데도 집값은 제자리 걸음한다 하더라도 A씨가 부담할 내년도 종부세는 63만 1250원으로 올해보다 43만 1500원보다 무려 46.18% 증가한 것이고 집값이 작년 평균 18.29 오른 것으로 경우 종부세는 149만 2477원으로 올해의 3배로 급증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9억 원 이상 아파트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18.3%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1%의 3배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2.8%도 전국 평균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의 가격을 대폭 높여온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달리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조세 형평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자, 유경준 국민의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공시가로 재산세, 종부세를 물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런 소지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세 반영률을 인상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시세 9억 미만은 68.1%, 9억에서 15억은 70%, 15억에서 30억은 75%, 30억 이상은 80% 등으로 각 집값에 따라 반영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비싼 집의 시세 반영률이 더 높인 것인데,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가 위임한 재량권이 세금을 차별적으로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이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산 있는 사람들의 공시가격을 올려서 가진 자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진 자들을 때린 것 같지만 그 부담액은 고스란히 세입자,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가진 자는 정부가 올리는 세금을 월세와 보증금으로 전가하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리고 올린 월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세입자들은 월세 인상분을 물가에 반영하게 되고 상품과 가격을 이용하는 손님이 결과적으로 내게 되죠. 인상된 세금과 부담은 결국은 서민과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든 망하든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7억 원 냈던 아파트가 13억 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 때리고 강남을 때리면 좌파를 지지하는 자가 느는 역설이 점점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몇 푼씩 주어주므로 말도 잘 듣게 되고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돼서 마음이 약해서 찍어주게 됩니다. 넘쳐난 세금 도대체 어디에 쓰나고 봤더니 공시지가 등으로 올린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34.96%, 약 35%가 보건복지, 노동의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서민 안정화라고 해서 161조를 쓰고 있죠. 이런 자금으로 이제 대단히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15%, 그 다음에 국방 10%, 기타 8%, 그 다음에 이게 지방 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림 지원에 17%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지방의회의 결정권을 갖게 되고, 장악된 세력에 의해서 상당수 세금을 서울시 각 시도, 시군구 포함해서 서울시 사업을 좌파단체 사업을 입탁하거나 행사 대행 방식으로 결국은 좌파를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결국 인상된 세금의 상당액은 좌파를 배불리게 하고 계속 집권하는 토양분이 되고, 한국은 점점 사회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각 지방자치단체, 당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을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